네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최근에 뭐 AI, 인공지능 뭐 이런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그죠? 뭐 지능형 로봇 관련주, 뭐 챗봇 관련주, 그죠? 약간 생소한 이름을 가진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말 새로운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재탕입니다. 네. 역대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그죠? 항상 정권이 바뀌면 이제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권이 교체됐다. 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요 세 명, 그죠? 네. 대통령 때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였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뭐 정부 정책주 중에는 뭐 SOC, 인프라, 건설 투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원 개발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이쪽을 해드리죠. 물론 그쪽 얘기가 잠깐 나올 수 있지만 IT, 네. IT, 신기술, 혁신기술, 그죠? 이런 테마주들이 각 시대마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였죠,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간 건데, 지수를 좀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좀 별로 안 좋았던 게 시작하자마자 증시가 폭락했어요. 모르겠어요. 현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현 정부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락했거든요. 5월 달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5월 달부터 미국이 이제 빅스텝 하면서 폭락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네. 이때도 부동산 위기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부동산 막 폭락하고 이상하게 비슷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랬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응하는 방식도 비슷하겠죠. 둘 다 보수고 그때 정책 담당자들이 지금 다시 재임용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당시에 폭락이 들어왔었는데 낙폭에 따라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떤 테마주가 움직였느냐? 처음에 정권 1년 동안은 뭐 정신 없었겠죠. 2월 달에 취임했는데 그죠? 그해 10월 달에 그죠? 지수가 반토막 났으니까. 지수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럼 종목은 성했겠냐 이거예요. 그죠?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씩 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거의 다 갔고요. 네, 여기에서 테마주가 많이 가요. 지수가 횡보할 때 테마주는 많이 가는데 이 당시에 많이 갔던 이제 IT 기술 테마주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비쿼터스.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요즘에 그 표현 잘 안 쓰던데 유비쿼터스. 요즘에 그냥 원격 진료, 헬스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비쿼터스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2008년도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원격 진료, 화상 진료 이런 거.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 그래서 원격 진료, 그죠? 지금 화상 통화, 화상 회의, 재택근무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AI도 없었고. 그때 그래서 어떤 테마주가 있었냐면 인성정보라고 있었어요. 이게 유비쿼터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혁신 기술이죠. 이 당시에 보시면 여기 치고 올라오죠. 보이세요? 네. 거래가 이 당시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죄송하지만 그죠? 이렇게 폭락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프시죠? 내가 이러려고 주식을 한 게 아닌데, 그죠? 네. 내가 평상시에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자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나? 이 당시에 이거 사신 분이 2,000원 여기는 4,000원. 네. 근데 그때 리먼 브라더스 부동산 위기 이거 터져가지고 400원.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이분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이 기분이실 거예요. 그죠? 이때도 1년 내내 빠졌거든요.
근데 이때는 빠질만 했어요. 그냥 과열됐다가 빠진 거예요. 네. 근데 폭락을 해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차트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별주들 보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던 게 뭐냐면 과장된 화법을 잘 썼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그죠? 과장되는 그런 얘기를 잘 했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걸 잘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자꾸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자꾸 그립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별론데 테마주에서는 진짜 왕이었다니까요. 말 한마디 했다고 세상에 상한가 하나 점 그리고 추가 상승 500원 600원 하던 게 순간 1500원 그러더니 조금 쉬어요. 근데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해줬거든요. 조금 쉬는데 중간중간에 단타 칠 수 있게 거리가 풍성하죠. 네. 2달 정도 쉬더니 또 가요. 상한가 휘날리면서. 네. 그죠? 네. 가고 또 가고. 이때는 단타 치기 진짜 좋았어요. 지금 정도의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로 이 당시에 단타를 쳤다. 아마 그러면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셨을 거예요. 어디 지방도 아니고 강남에. 아 저는 손이 늦어가지고 잘 못 팔아요. 아직 하나면 돈 줬어요. 들고 버티면 아직 하나면 돈 줬다. 이때 갔던 게 인성정보인데 그 다음에 또 가요. 응? 또 간다고. 근데 언제 가요? 연초에. 언제 가요? 연초에.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연말 연초. 여기가 연말 연초니까. 응? 그냥 이유 없이 막 푹 꺼트리잖아요. 인성정보가 내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거리정지가 당했거든요. 거리정지 됐어요. 여기서 직원이 회사 돈을 갖고 도망간다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아무튼 회사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그랬을까 아마 자금 횡령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뭐 오스텍 임플란트 이런 것처럼 네. 그랬는데 세력이 있으니까 그죠? 네. 2달 뒤에 올려버리잖아요. 이 당시에 같이 갔던 게 비트컴퓨터. 지금도 그 헬스케어 관련주로 이제 잘 움직입니다. 최근에 보면 눌림목을 만들고 있죠. 인성정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리먼 브러더스 때 박살이 났다가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 한번 쭉 올려놓고 나중에 또 올리죠. 자, 잘 보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차트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솔직히. 비트컴퓨터가 차트가 뭐 나빴냐고요? 좋았어요. 세력도 그죠? 리먼 브러더스라는 대규 큰 부동산 회사가 파산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여기 보면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니까 상한가 3개. 아까 인성정보는 4개인가 5개였죠? 그 나중에 가고 또 가고. 이때는 뭐 이게 3배짜리 상승이에요. 그죠? 거리도 풍성하고, 그죠? 잘 갔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죠. 나중에 쉬었다가 연말 연초에 또 가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별로 못 간 것 같지만요. 요게 한 50% 이상은 됩니다. 앞에서 워낙 세게 간 게 있어서 뒤에 게 별로 안 간 것 같지만 50%는 됩니다. 여기도 연말 연초에 가죠. 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는 항상 신기술 테마주가 움직이는데 이 당시에는 유비쿼터스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님 삼성. 네. 그분이 이제 신수종 사업 그래갖고 바이오 시밀러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정부 정책하고 이제 이게 맞아가지고 많이 간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이 갔어요. 지금 이재용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네? 아직 종목 2개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다 일반적이에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모바일 결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스마트폰. 네. 그때 삼성이 뭐 옴니아 내놨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갤럭시 시리즈 내고 막 그럴 때 초창기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죠? 이 당시에 그 모바일 결제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와요. 모바일 결제.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갔냐면 KG 이니시스
2000 자, 여기 거래가 되게 많이 나온 데가 있죠. 여기가 테마주로 바뀌었죠, 당연히. 네. 언제예요?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여기 요 급등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땡겨서 볼게요. 자, 요게 얼마 갔냐면 100% 안 되고 한 70% 정도. 근데 거의 100%다. 네. 아니, 100% 대충 잡으면 되겠어요. 대충 100%. 이건 얼마 갔겠어요? 요건 100% 이상. 3배는 안 되고 2배 이상. 그죠?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이명박 대통령 때였고, 나중에 보시면 2012년도에 또 갑니다. 잘 가요. 이거는 테마주 같다기보다 나중에 실적이 좋아져서 계속 가는 거죠. 응? 테마주들이 나중에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래는 그냥 모빌리 회사 이름이 모빌리언스였는데 여기 KG 이니시스에 인수된 회사가 KG 모빌리언스. 이 당시에 보면 어디에요? 여기서 들었다 놨다. 뭐 대충 보셔도 한 3배짜리 급등입니다. 이건 2배짜리. 연말 연초에 항상 잘 움직이죠. 여기도 그렇고. 모바일 결제 그거 수혜주였어요. 지금은 뭐 모바일 결제 그냥 다 편하게들 하시죠. 그죠? 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빼고는 많이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이런 게 왔는데 이런 게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언제 또 가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또 갑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로 넘어가 볼게요. 그때 가면 잠깐만요. KG 모빌리언스가 나중에 때 옷을 많이 봐요. 많이 갔는데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2013년 2월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죠.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물리게 뭐였냐면 ICT. 왜냐면 무슨 그때 창조경제 그러면서 ICT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네. 근데 ICT 관련주들은 테마주가 거의 못 갔어요. 왜 임기 초기에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6개월 그 정도 지나면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를 먼저 보시면 KG 모빌리언스 이따 다시 올게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 S넷, 효성 ITX 요게 2013년 말 대통령 임기 시작을 여기서 했죠. 그러더니 살살 약간 만져요 누가. 그러더니 11월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거는 6개월이 좀 지났네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11월 12월부터 들었다 놔요. 이게 얼마짜리냐면 한 50% 정도 급등했다가 확 내려놓는 거예요. 가벼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상한가 치면서, 상한가가 총 3개예요.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다가 다 내려놔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치고 나가요. 이게 사물인터넷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5,000원대에서 3개월 만에 2만원까지 왔으니까 4배 갔죠. 많이 갔어요. 그리고 고점 생활도 오래 했고, 이 뒤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S넷. 여기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2013년 말에 보면 돈이 들어와요. 바닥 눌림목을 만들어 놨다가 연초에 올려요. 이거 2월 달부터 봤어요. 그때 같이 간 게 요즘에도 급등하는 종목 있죠. 코콤. 이게 옛날 종목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움직여요. 보시라니까. 코콤인데 이때 어때요? 12월 달에 이제 푹 파놨다가 1, 2월 달에 살짝 만들어 놓고 3월 달부터 가죠. 그러니까 S넷 저기 효성 ITX가 한 1월 달에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S넷이 가고, 3월 달부터는 사물 인터넷 이 테마주가 많이 갔는데, 그 당시에 사물 인터넷 그러면은 개념이 좀 생소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다 쓰시고 있잖아요. 이때 이거 말고는 뭐 무선 충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사물 인터넷 테마주가 한 100개가 넘었어요. 100개가 넘었다.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2011년 12년 넘어갈 때 무슨 가비아, KINX, 인포뱅크처럼 SNS 관련주도 막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죠. 가비아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막 이건 이명박 대통령 때죠. 네. 연말 연초에 막 급등하죠. SNS 관련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거를 지금보다 많이 안 했거든요.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했고, 이거 말고도 뭐 모바일 막 옛날에 애니팡 기억하세요? 이 당시 애니팡? 예? 그때 그래서 관련 게임주도 많이 넣고 막 그랬어요. 그게 신기술, 혁신기술이죠. 그 당시에. 나이 많으신 분도 막 그 애니팡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막 금단 증세를 일으키신 분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아까 코콤도 갖고, 그 다음에 코맥스. 둘이 친구예요. 이름도 비슷하고, 한일도 똑같고. 그래서 많이 갔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탕을 했어요. 예, 선데이 토즈. 맞아요. 네. 또 가죠, 여기. 이건 2년. 원래 이 혁신기술 관련주들은 2년 연속 안 가는데, 이건 2번 가더라고요. 그죠? 도저히 안 될 것처럼, 그죠? 수급도 없고 그냥 끝난 것 같은데 그냥 훅 날라버리잖아요. 막 전저점 깨지면서 막 박살내고 있다가 갑자기 들더니 가버리잖아요. 요즘에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 올려놓고 아닌 척하는 게 많습니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버릴 때가 아니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들 미국이 금리 또 올리면 우리나라랑 금리 격차가 심해져서 망한다고 그놈의 얘기를 1년 내내 듣고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내내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은 참 난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그죠?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뭐 천수경 또 뭐 있어요? 옛날에 저도 절에 다녔던 적이 있는데 반야심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틀어놓으시고 이제 뭐 그거는 종교 신앙생활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건 1년이고 2년이고 그죠? 네. 잘 때도 틀어놓고 좋아요, 그죠? 네. 근데 계속 그냥 경기 침체 온다는 그놈의 뉴스, 그냥 맨날 금리 인상 그 뉴스 1년 내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테마주 얘기할 게 한 10가지 더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하죠. 한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핀테크. 핀테크는 박근혜 대통령 2014년 말 그때 움직인 건데,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정보인증. 이 당시 저희 방 추천주였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뭐 신규 상장주인데,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공지사항이니까.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공지사항. 신규 상장하고 나서 막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펙으로 합병해서 들어왔든 그냥 신규 상장으로 들어왔든, 네. 그러다가 갑자기 확 나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당시 이 종목이 연말 연초에 전저점 건드리면서 구덩이 파놨다가 살짝 들었다 놓고 날아갔어요. 3,000원 정도에서 14,000원까지. 그러니까 5배는 안 되고 4배 이상. 그죠? 네. 나중에 또 가더라고요. 이거하고 그때 뭐 여러 개 있었어요. 핀테크,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뭐 이런 것들 많이 갔죠. 그 다음에 NH 사이버 결제. 그때는 NH, 지금 NH 한국 사이버 결제인데, NHN 잠깐만요. 이 당시 이 종목이 핀테크가 뭐냐면 파이낸셜, 그죠? 금융이랑 파이낸스, 그거하고 이제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없었던 게 뭐냐면 인터넷 은행 그런 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 당시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쓰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신기술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먼저 구덩이 하나 푹 파더니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 막 연말에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건 좀 무거웠거든요. 중형주급이었으니까 무거우니까 많이 올라갔고, 이거 말고 이제 별로 안 간 한국정보인증 같은 게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아모텍이라고 있어요. 아모텍. 네. 요거예요. 잠깐만요. 아모텍 급등은 언제냐면 여기요. 2014년 말에 급등했거든요. 진짜 무슨 부도난 것 같아요, 회사가. 그죠? 네. 이상하게 막 급락을 시키더니 갑자기 날라요, 순간. 순간 7,000원에서 25,000원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3배 상한 거 아닙니까?
쉬지도 않고 뭐 있냐고요? 핀테크, 테마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려면 이거 보고서 포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런 차트가 하나 있잖아요. 솔트룩스. 1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사모니터는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봇 관련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로봇 관련주는 언제 갔냐면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거 얘기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제 정권 초기 때, 그죠? 정권 시작하기 전부터 나왔던 테마가 4차 산업인데 어제는 뭐 TS 인베스트먼트 하나 보여드렸죠.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2016년 말 2017년 초에 실제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좀 어설프게 급등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4차 산업 관련주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인공지능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5G 관련주, 그 다음에 창투사, VR, AR, 자율주행, 드론, 3D 프린터, 그래핀, 그 다음에 ATMB, 이건 저기 뭐 아까 핀테크, 은행, 인터넷 은행 활성화 이것 때문에. 그 사모니터를 또 갖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 이거 다 해봤어요. 회원들한테 추천도 해봤고. 인공지능 관련주로 그 당시에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셀바스 AI예요. 언제 갔을까요? 2017년 초에. 잘 보세요. 여기요. 대통령 취임하기 전 5월 전이니까 그때 급등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싸기를 다 물렸어요. 이건 그때 대통령 책임은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6,900원까지, 그러니까 7,000원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딱 3,500원을 찍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토막이죠. 반토막을 내는 거 이때. 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새 세상이 올 거야. 오기는 뭐가 옵니까? 그 세상이 그 세상이지. 그죠? 네. 세금이나 좀 덜 뜯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자영업자, 직장인 뭐 할 거 없이 알바생 두고 다 세금 떼고 아주 그냥. 동의하신 분들 7번 찍어보세요. 동의 못하겠다 4번 찍어보시고. 아니 알바생은 왜 세금을 뗍니까? 사장님들도 세금 많이 떼면 안 되지만 그죠? 네. 직장인하고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아 진짜. 공무원들도 많이 떼더만 요즘에. 네? 이건 아니지요, 그죠? 네. 너무하잖아요. 세금 뜯어가는 게 그게 날강도인 거예요. 그게. 네. 이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네. 바빠요, 그죠? 그때 셀바스 AI가 인공지능 관련주였는데 그때 급등했다가 반토막 났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럼 2017년도에 지수가 안 좋았느냐? 볼까요? 안 좋았을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017년이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연초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개별주 테마주는 자꾸 떨어지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셀바스 AI가 뭐 사물인터넷 저기 4차 산업 관련주를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샀다 하더라도 그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나중에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래도 급락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 급락 나오는 줄 알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때 테마 줬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못하겠다. 그래요. 항상 나가면 그죠?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나가면 복이 와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 남겨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떨어졌다가 에휴 바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죠? 이때나 지금은 뭐가 달라요? 잘 보세요. 나중에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낙폭과 대한한테 시원하게 메꿔주는 좋은 성격이네요, 그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격이 참 안 좋은데, 그죠? 뒤끝은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로봇 관련주, 푸른기술. 푸른기술보다는 눌러보시죠. TPC.
2017년도에 보시면 자 살짝 급등하죠. 그러고 나서 끌려당긴 거예요. 이제. 옛날에 3D 프린터 대장주 옛날 4차 산업 관련주로 살짝 올랐다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고생했었어요. 근데 항상 언제 움직여요? 연말 연초에.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유진 로봇 여기에요. 많이는 아닌데 살짝 올랐었어. 거래도 있었고. 이 정도면 이제 30% 정도 수익이라고. 많이는 아니고 30%짜리. 그러다가 이제 힘없이 떨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확 올려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이 갈 거야. 폭락. 사실 아까 보여드렸죠? 지수가 폭락한 게 없어요. 지수가 더 올라갔다니까요. 그때 지수 급등했다니까 왜 떨어지냐 이게 혼자서. 그러더니 개인들 나가니까 급등하는 거 보세요. 응? 왜 갔겠어요? 그렇죠. 4차 산업 관련주로.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네? 연말 연초에 항상 나온다고요. 응? 그리고 정권 초기엔 좀 누르고 그 다음에 5G 관련주 중에 뭐 있었냐면은 기산텔레콤 이런 게 있었죠. 여기요. 살짝 들었다 놨어요. 들다가 떨어지죠. 그 이후로는 뭐 5G 관련주가 이제 못 갔으니까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VR 관련주 VR, 뭐 IM 이런 거 가상 현실 그죠? 네. 살짝 급등하죠. 한 50% 정도 오른 것 같네요. 그리고 끝. 이때 그랬어요. 그리고 뭐 볼까요? 하이소닉 살짝 들었다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좀 약했던 테마주들도 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약한 테마예요, 이거는. 살짝 들었다놨어요. 4차 산업. 그래도 30에서 50%짜리는 나와요. 약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그 당시에도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잘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